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피해갈 수 없는 질문, 창의적인 경험에 대해서 방송했었습니다. 자, 이와 연계해서 이번 영상에는 세계 최고의 유명 경영인의 신입사원 시절의 창의적인 경험은 어땠는지 흥미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일화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서 끝까지 자세히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 성공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1세기 최고의 경영자, 혁신의 기재, 경영의 마술사,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봉 1억 불, 1200억 원의 연봉을 가진 경영자죠. 자, 전설적인 경영인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지휘사의 제겔츠 회장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식스 시그마의 창시자이기도 하죠. 이 제겔츠 회장은 1981년도에 최연소 지휘사 회장직에 올랐고 2001년까지 81년부터 2001년까지 20년간 지휘사의 경영을 맡으면서 81년 첫 취임 당시에 120억 달러의 회사 가치를 무려 4,100억 달러의 시가총액 4,100억 달러의 회사 가치로 올려놓은 그런 전설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제겔츠 회장은 신입사원 때부터 이 혁신적인 창의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고 이 평소 사고가 이게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사고가 다르니까 큰 성공을 했겠죠. 자, 특히 일에 임하는 태도가 남달랐는데 이 웰치 회장이 처음 입사해서 배치된 부서가 홍보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제겔츠 회장이 신입사원 때부터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유명 대학을 나오고 홍보팀에 입사해서 지휘사 홍보팀에 입사해서 6개월간 복사 업무만 했습니다. 복사 업무만. 참 허드렛 일만 했어요. 자, 매일같이 그날그날 신문 기사를 잘라서 스크랩하고 그걸 복사해서 부서장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제겔츠 이 신입사원이 대표이사 방에 스크랩북을 갖다 주러 심부름하러 갔다가 우연히 대표이사의 휴지통에서 자기가 스크랩했던 올려줬던 기사 용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문기사 스크랩한 것들이 대표이사까지 올라가서 읽혀지는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또 대표이사가 바쁘니까 다 못 읽어보고 버려지는 것도 많구나라는 걸 눈으로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겔츠 신입사원은 이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유명 대학 나와서 입사 후에 허구한 날 복사만 하고 이랬으니까 또 자기가 열심히 기사 스크랩한 복사했던 그런 용지가 휴지통에 버려지고 이런 걸 자기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으니까 어떤 자기의 일에 대한 회의와 좌절감이 들었을 겁니다. 보통 사원 같았으면. 그래서 빨리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해야지 하는 것이 이런 보통 그런 생각일 건데 이 웰치 신입사원은 이 태도가 달랐다고 그랬죠. 이 사고부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웰치 신입사원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그동안 허드렛 일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기사 스크랩, 복사 업무가 대표이사에게까지 올라가서 읽히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바쁜 일정의 대표이사가 기업 경제 관련 뉴스를 많이 볼 수 있을까 하고 이런 혁신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막 분석하고 그랬던 겁니다. 자, 이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기사 하나하나마다 한눈에 들어오도록 중요 부분에 색칠하고, 물론 복사해서 그걸 색칠하고 돌출시키고, 또 관련 뉴스를 찾아서 메모지에 부연 설명을 깨알같이 적어서 주소까지 붙여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야근과 철야를 밥 먹듯이 한 거죠. 그러니까 매일 10개가 넘는 신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을 샅샅이 훑어보면서 관련 기사와 참고 자료들을 메모하고 복사하고 스크랩하고 하여튼 이렇게 엄청나게 바쁘게 일을 즐겁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 직원들은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복사 허드렛 이런 업무에 무슨 야근과 철학까지 하냐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웰치 신입사원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웰치 신입사원의 자리는 온통 신문 용지, 메모지, 복사지로 어지럽게 막 이렇게 흩어져 있었지만 그게 바로 정보의 보고가 되는 자리였고 또 빛을 발하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보석처럼 빛이 난 것을 아무도 몰랐는데 본인만 즐겁게 자기 일을 한 거죠. 자, 이때부터 동료 선배들이 서서히 하나둘씩 와서 이렇게
살짝 물어보면서 정보를 이렇게 가져가고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Hey Jack 하고 이제 와서 그 베어링 부품 그 A사가 언제 상장한다고 했지?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또 언제 상장한다고 얘기해주고 또 어떤 사람 또 살짝 와서 부서장이 또 살짝 와서 Hey Jack, 그 뉴욕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그 패션 기업이 어디라고 했지? 하고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떤 또 팀장은 슬그머니 와서 Hey Jack, 우리 회사 주식 언제 좀 더 사면 좋을까? 라고 또 이렇게 은근히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이게 그 모든 정보와 지식이 이 잭 웰치 회장의 머릿속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관련 정보를 전부 알고 있었고 자기 자리에서 뭐만 뒤지면은 다 그 정보의 답들이 다 나왔어요. 자, 이때는 뭐 지금처럼 컴퓨터나 인터넷 시대가 아니고 일일이 적어두고 스크랩해두어야 하는 그런 아날로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웰치 회장의 이제 신입사원 때 그 자기의 그 업무가 두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허드렛 일이 이제 두각을 나타나게 된 그런 이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된 것은 이제 바로 잭 웰치 회장의 태도, 자세가 남달랐기 때문에 어떤 그 하나의 혁신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대표이사가 홍보팀의 그 임원에게 이제 그 기사 스크랩하는 직원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홍보 임원이 그게 우리 얼마 전에 들어온 우리 부서의 그 신입사원 잭 웰치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더니 대표이사가 깜짝 놀라면서 신입사원이에요? 그럼 내가 한번 좀 봅시다. 라고 이제 방에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자, 이게 잭 웰치 회장의 앞날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자, 대표이사가 이제 잭 웰치 신입사원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네가 그 올리는 기사마다 스크랩하고 메모지에 주석을 달아놓은 직원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웰치 신입사원이 네, 맞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이사가 아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매일같이 왜 그렇게 했나? 라고 이제 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웰치 신입사원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전 대표님이 너무 바쁘셔서 일일이 기사를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사를 빠뜨리지 않게 하나라도 더 많이, 더 빨리 볼 수 있도록 한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표이사가 웃으면서 자네가 그렇게 해준 덕분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사를 보게 됐고 그 덕택에 며칠 전에 큰 계약을 따냈다네 하면서 대표이사가 웰치 신입사원에게 악수를 한 겁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안아주기까지 했다고 해요. 자, 이러면서 대표이사는 그를 한 방에 알아봤어요. 앞으로 큰 인재가 될 거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경영기획실로 부서 이동을 시키면서 매니저로 진급시키고 최연소 승진입니다. 이제 사원이 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획 일을 이제 시작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웰치 이제 매니저는 전략기획 업무도 하고 마케팅 업무도 하고 홍보 업무도 하고 영업 전략 업무도 하고 생산기획 업무도 하면서 이런 업무들 이제 두루 거치면서 최연소 고속 승진의 아이콘이 됩니다. 자, 일을 할 때마다 즐겁게 하니까 뭐 열정을 갖고 하니까 일하는 태도가 다르니까 창의적인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팍팍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엄청난 사람이 신입사원 때 단순 복사 업무로 주위에 비웃음을 사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이때 불평하고 그냥 한탄하고 다른 회사로 그냥 이직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지금의 전설적인 잭 웰치 회장이 탄생하지 못했겠죠. 자, 그런 약한 마인드에 소유졌다면 이런 성공신화의 인물이 정말 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 일화가 왜 취준생 여러분, 직장인 여러분, 막 사업하는 사람들까지 잘 새겨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웰치 회장의 그 후에 이제 인재로 선택하는 기준, 인재가 되는 기준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잭 웰치 회장이 말한 인재를 선택하는 기준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도, 노력, 능력 이 세 가지인데요. 자, 이 중에서 태도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이 태도는 업무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뜻한다고 했는데 협동적이냐, 비협동적이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가 가장 우선시되는 중요 항목인데 이 태도가 확고하면 노력과 능력은 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노력과 능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태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간 영상을 통해서 강조해왔던 그 임원 면접관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항목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진정성이 있는가, 절실함이, 간절함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이제 항목인데, 자, 이게 바로 웰치 회장이 말한 태도와 직결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자, 업무를 대하는 태도가 결국 진정성이고 또 업무에 대한 절실함, 간절함이 결국 긍정적이고 어떤 능동적인 그런 태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영의 신 재결치 회장의 신입사원 시절 그 창의적인 경험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의 그 일에 대한 태도, 자세가 그 창의적인 방법을 발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런 사람을 뽑으려고 임원 면접관들이 매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제 이러는 겁니다. 자, 이 회사에 입사하겠다는 의지, 간절함, 절실함이 바로 여러분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자, 다음 영상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합격의 꿀팁과 함께 또 직장 생활, 앞으로의 또 이런 좋은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자세를 태도를 가지고 임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아울러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